예,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달을 훌쩍 넘었는데 아직까지 진행형이고요. 둘러싼 그 에너지 전쟁과 국제 유가 가스 가격의 급등세는 계속 나타납니다. 에너지머니 오늘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이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방 제재 러시아가 이제 원유나 가스를 무기화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였죠. 폴란드, 루마니아 이제 가스 공급 중단 발표를 결국 했습니다. 네.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나 현황들은 어떤지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일단은 그 러시아가 계속해가지고서는 가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석유에 대해서도 그 일반적인 제재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는 모습이 약간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석유에 대해서는 우회로를 통해서 좀 가고 있는 반면에 가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더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그 러시아하고 폴란드하고 루마니아에다가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 동북 쪽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가스라인이 있는데 지금 그거 말고 여기 벨라루스 쪽에 있는 곳 지금 여기 동그라미 2군데 해놓은 데 있죠. 요 자리를 통해 가지고서 오히려 지금 그 가스를 공급을 중단시키는 그런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이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국의 제재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에너지 보이콧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이에 따라서 지금은 이유에 들어있지 않은 로열 더치 쉘 그러니까 영국 같은 그런 나라하고도 같이 해가지고서는 오히려 조금 타국 원유하고 러시아산 원유를 섞어서 지금 쉘은 지금 그렇게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블룸버그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러시아는 가스관을 실제로 몇 개국에 대한 걸 이제 잠궜고요. 유럽은 뭐 미국의 공조와 압력에 의해서 러시아나 원유 수입을 이제 점차 줄이려고 하는 건데 글쎄요, 누가 승자가 될까요? 승자가 없는 게임 같아요. 네. 지금 당장은 봐서는 우린 잘 모르고요. 네. 사실 이제 그 외신에서도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 서방 쪽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나 서방 언론 쪽에서는 아무튼 뭐 계속 러시아가 계속 그 패배하고 뭐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 뭐 동유럽이나 이쪽 동국권 아니면 중동 쪽 이야기는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 이기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뭐라고 딱 잘라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어찌됐든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러시아가 여러 우회로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석유를 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걸 가지고 중동이나 터키, 특히 터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거든요. 그다음 또 이제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의외로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사줬는데 지금은 더 많은 물량을 러시아로부터 구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 같은 데로도 지금 현재 원유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가스관에 대한 공급 중단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은 EU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오히려 더 피해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또 유럽에는 공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42조 원의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고 우리나라와 함께 가스 협력 공조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어떤 차원의 공조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폴란드하고 루마니아 쪽에다가 러시아가 공급을 제재를 걸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넘어갈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현재 촉구를 하고 또 사실 뭐 한 42조 원 정도의 자금을 의회에다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전쟁의 장기화를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때 당시에 한국이나 일본으로 오는 이 가스 물량들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수요가 너희들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 가스 그냥 너희가 폴란드에 돌리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배 5척을 그냥 바로 오던 거를 돌려서 지금 폴란드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가스 앞으로 이제 비축에 상당히 좀 비상이 걸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미국의 선심성 발언 때문에 동아시아 등 이런 곳에 천연가스의 수급이 처지를 좀 빚게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은 이것 때문에 사할린이라든가 혹은 이제 또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서 아니면 카타르에다가 새롭게 추가 물량을 요청을 하느라고 굉장히 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생산은 뭐 급격하게 늘리기 어려운데 유럽 쪽에 이제 수요가 급하니까 우리나라나 아시아의 물량을 그쪽으로 이제 돌리게 된다.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천연가스나 이런 게 수입량이 줄어들게 되면 지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가격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천연가스 가격은요? 지금 현재 천연가스가 잠깐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7달러 40센트가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 천연가스는 앞으로 이제 그 전 고점 8달러대를 일단은 한번 찍고 나가지고 지금 내려왔는데 이제 다시금 한번 8달러대를 다시 돌파를 재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 나왔던 게 7.2 MBTU 해가지고 7.244달러에 지금 현재 대표 월물 5월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땐 8달러대를 한번 더 돌파를 시도하고 만일 이것이 5월 9일 그 전승절에 과연 어떤 그 이야기를 러시아가 하냐에 따라 가지고서 또 한 번 더 튀어오를 확률도 지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원유 가격도 오르고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고 가격뿐만 아니라 수급 차질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이 연료인 전tok 화석 연료 석탄 쪽에 이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전반적인 친환경 추세에는 거스르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뭐 뒤로 가는 거꾸로 가는 현상이 좀 불가피해 보이겠네요. 예,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제 그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그 탄소 배출량에 관련된 그 글로벌한 그 규제가 있는데 이 규제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죠. 현재 그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석탄 발전소에 대한 그 수요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석탄 수요가 지금 증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석탄 수입에 대한 관세를 앞으로 11개월 동안은 면제를 두고 호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석탄을 대대적으로 계속 수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노후 석탄 발전소 30곳을 조기에 폐쇄하자라는 이야기를 일단 인수위에다가 그 건의를 한 상황이고요. 인수위에서는 이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나 아니면 원전의 발전의 비율을 더 늘린 다음에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도 앞으로 더 많이 늘리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국제 유가 동향도 어떤지 보겠습니다. 유가가 한 100달러 선에서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독일이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석유 수입에 대해서 자기들은 필요하다고 했다가 이제 뭐 압박을 못 이기니까 결국 이제 사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유가가 이제 더 오르는 추세입니다. 유가 네. 전망 좀 해주세요. 사실 이게 그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속사정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약간은 그 러시아 편에 들까 말까 하고 굉장히 지금 좀 여러 가지로 그 속된 말로 간을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예. 있습니다. 그래서 숄츠 총리가 여기에 대해 처음에 이제 러시아 석유 금수를 일단 반대를 했다가 전 그 EU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 혹시 러시아하고 내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좀 심각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예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하고서는 다시 이제 금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일단 그 노르드 스트림 1하고 2가 지금 독일을 통해서 지금 가스 파이프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슈,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많이 움직이게 돼서 오히려 지금 브렌트유가 오히려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땐 WTI는 앞으로 95달러에서 115달러대, 그 다음에 브렌트유가 100달러에서 120달러대의 이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천연가스하고 유가 얘기했는데요. 뭐 사실은 전체 원자재의 대란 아니겠습니까? 그 밖에 또 좀 눈여겨보거나 특징적으로 봐야 될 자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지금 저희 봤을 때 에너지 자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급등을 했건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선은 보유자들의 영역이고 이전부터 롤오버를 했던 사람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뭐라고 하고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은 앞으로 그나마 현재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그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 재개발에 대한 그런 추세가 일어나면서 우라늄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이미 80% 이상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라늄 ETF 관련된 투자가 유망하고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URNM이라든가 URA 같은 이런 그 우라늄 관련된 ETF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가 상당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도 그 관심을 두시는 게 괜찮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이 이제 곡물 가격 상승이잖아요. 전쟁의 여파로 인한 뭐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곡물 가격은 최근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곡물 가격은 많이 좀 안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밀은 이미 한 11달러대, 12달러대 사이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작년 대비했을 때 한 70% 이상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옥수수는 그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고에탄올유를 허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한시적으로 하면서 좀 더 많이 올라갔죠. 네. 지금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 상승들이 결국은 곡물 상승을 같이 초래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지금 현재 그 대규모의 기계농으로 하는 그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결국은 석유를 가지고서 돌아가는 기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면 결국은 그 가격이 곡물 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유가가 상승하면은 곡물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앞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고유가하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연계가 돼서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금융정책 이외에도 또 다른,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정리를 해보면 뭐 석유, 천연가스,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이 이제 급등세가 쉽게 진정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투자자들은 이걸 좀 이용을 해야겠습니다. 뭐 ETF라든지요.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용할 수 있는 지금의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일단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우선 2008년도 금융위기 이래로 엄청나게 많은 QE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일반적인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통화 정책이 잘 가동한 상태라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두 번의 그 금융과 정확히 얘기하면 첫 번째 금융 충격이 2008년에 있었고, 네.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한 그 팬데믹의 영향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나친 양적 완화가 발생했고, 또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이것이 이제 현재 에너지 급등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들은 원전 관련, 그다음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그리고 이제 우라늄 관련된 이런 것들, 이러한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ETF들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ETF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오르지 않았나요? 지금은 일단 우라늄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자리가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로 봤을 때는 당장 뭐 많은 분들이 우라늄에 대해서 선물이나 아니면 현물로 해서 뭐 거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에 관련돼 있는 ETF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한 그 자금 현재 포지션도 나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에너지원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나 상품 가격들 동향 정리했습니다. SH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